보험과 관련된 언론의 기사들을 볼 때면 간혹 잘못된 용어들이 쓰인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조차 혼동할 만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뜻의 보험계약 용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보험 가입자들도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죠.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의 기본 용어들과 기초적인 개념을 잘 이해해둔다면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인데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약속에 대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보험금은 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을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관계자는 크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의 4개 주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법인 또는 복수도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또는 장애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피보험자 역시 보험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으며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이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단,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를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상법상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일이 가능할 경우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보험 수익자 역시 그 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죠. 보험 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한 권한은 보험 계약자에게 있지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 계약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자만이 보험 사업을 할 수 있죠.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게 무척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려요. 예.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말하고요. 피보험자는 손해 보거나 이제 다치는 사람. 한마디로 좀 쉽게 우습게 얘기하면 이제 피 보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대개 은행이나 증권사는 돈 내는 사람이나 돈 받는 사람이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험사만 유독 특이하게도 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제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계약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보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아버지께서 계속 내시고 계시는 중에 제가 만약에 갑자기 뿅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하면은 제 아내가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또한 보험 사고,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말하는 보험 사고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일컫습니다. 또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보장기간을 말하며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로 보험료를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단기납은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것을 말하죠. 그러면 정기납은 쉽게 말해서 길게 내는 거고 단기납은 짧게 내는 건데 보험료는 길게 내는 게 좋아요? 짧게 내는 게 좋아요?
글쎄요. 일단 뭐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른 거라서 뭐가 좋다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장단점을 말할 수는 있죠. 이제 길게 내니까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좀 줄어요. 아무래도 같은 보험금을 보장받을 때 보험료를 길게 나눠서 낸다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은 주는 대신 오랜 기간 내야 되니까 향후 직장을 좀 뭐 그만두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부담이 더 늘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짧게 낸다면 초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다 완납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보험료 낼 일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 실직하거나 뭐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마음은 좀 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보험에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이 있는데요. 만기 환급형은 보장 기한이 끝나면 보험 가입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주계약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반면 순수 보장형은 보장 기한이 끝났을 때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 만기 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단 좋겠네요. 왜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니까 못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이제 낸 돈 다 돌려받는 대신 내는 돈이 많다는 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은 쉽게 말해 보장을 이제 받기 위해서 내는 돈 외에 적립하는 돈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내 돈은 내 돈대로 모아놨다가 만기에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거죠. 순수 보장형은 적립을 위해서 따로 내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이제 빼다 보니까 만기에 돌려받는 돈은 이제 없죠. 대신 이제 보험료 부담은 확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이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그 만기 환급형처럼 이제 적립할 돈을 따로 떼어서 뭐 정기 적금이나 펀드에 넣는 거죠. 결국 이제 보험사를 믿고 낸 돈 다 돌려받기 원한다면 만기 환급형이 낫겠지만 보험사 사업비 떼는 거랑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서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해약할지도 모르겠다. 환급률이 좀 적다는 걸 감안하면 순수 보장형 가입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럼 보험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져 있고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보험료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 위험보장을 위해 내는 돈으로 보험회사는 이 돈을 운용 및 관리하여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가 생기거나 만기가 되어 돌려줘야 할 때를 위해 따로 마련해 두는 돈입니다. 이런 저축보험료를 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여 금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저축보험료를 보험회사 자산과 분리하여 특별 계정에 넣고 보험 가입자의 책임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과 손실이 모두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비, 관리비 등으로 책정한 사업비를 뜻하는데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결국 위험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면서 순수 보장형이나 다름없는 거고 저축보험료가 쌓여서 만기 환급금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 보장형만 가입해도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보험료 부담도 줄죠. 게다가 중도에 갑자기 해약이라도 하게 되면 순수 보장형보다 많은 그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기 환급형은 아무래도 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부가보험료가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보험사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사업비가 좀 세다고 할까요? 이게 보통 회사마다 상품마다 좀 이게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나 뭐 변액보험은 아무래도 매달 떼는 사업비가 약 한 15% 안팎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가입 초기에 거의 이제 다 떼는 방식이다 보니까 가입 후 만약에 1년 이내에 내가 해지라도 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제 친구도 종신보험 가입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받은 돈이 쥐꼬리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쥐꼬리. 맞아요. 이제 물론 보험사나 이게 상품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친구분처럼 거의 대부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부가보험료예요. 좀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사업비, 부가보험료가 사업비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차 가져가야 할 사업비를 사실은 초기에 먼저 다 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래도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도에 만약에 해약이라도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가입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보험 가입 시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계약이란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항목에 대한 계약으로 원하지 않아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특약은 주계약에 더해 넣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나무의 기둥을 주경이라고 보면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둥을 바꾸진 못하지만 가지는 치거나 붙이듯이 주계약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맞춰 특약을 보조적으로 붙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망보험 있잖아요.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 뭐 이 주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주계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망보장으로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 뭐 사망보장금 뭐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설계서에 주계약 외에 다양한 특약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뭐 진단 특약, 뭐 입원 특약, 뭐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특약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불필요해 보이는 특약은 빼고, 내게 좀 필요해 보이는 특약은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계약에 특약까지 구성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보험회사마다 주계약 및 특약에 따른 어떤 가입 규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특약을 주계약과 연계해서 가입 금액이나 뭐 항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사망보험 이제 주계약을 해야지만이 어떤 특정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거거나 혹은 일정 금액이 허락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보험 설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열심히 배워도 잘 생각해서 내게 맞게 활용하지 못하면 얻는 게 없고, 또 열심히 생각한다 해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